고요한 스튜디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한 의자에는 오랜 세월을 담은 듯한 지혜로운 눈빛의 시니어 한 분이 앉아 있고, 다른 의자에는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젊은 MZ세대가 앉아 있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원형 탁자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다. 젊은 친구. 이리 와 앉아보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어 고맙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데 말이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대화가 특별할 것 같고 기대되네요.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거든요. 기대라니 허. 삭막한 세상에 기대할 게 어디 있다고. 다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 마음뿐이라네. 나도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 삭막하다뇨. 요즘 얼마나 역동적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트렌드가 변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하죠. 오히려 저는 어르신 세대가 경험했던 격동의 시기도 궁금해요. 역동적이라 나는 그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네. 어제 알던 것이 오늘 사라지고 오늘 익숙해진 것이 내일이면 구식이 되어버리니 따라가려 해도 숨이 차는구나. 그게 바로 요즘의 매력이죠. 변화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르신 세대에게는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속도에 맞춰 성장해 왔으니까요. 저희에게는 변화가 곧 일상이자 동력이에요. 하긴 나 때만 해도 새로운 것이라 해봐야 라디오나 텔레비전 정도였지. 그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작은 손안의 기계로 온 세상과 연결된다니 아직도 신기할 따름이라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스마트폰 말씀이시죠? 어르신도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즐기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뭘 안다고. 유튜브 물론 보지. 손주 녀석이 재미있다고 알려준 채널들 트로트도 듣고 건강 정보도 보고 가끔은 옛날 영화도 찾아보네. 그런데 말이야,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지는 않아. 우리는 아직 종이 신문이 더 익숙하고 TV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편안한 세대라네. 아날로그 감성이랄까. 저희는 검색도 쇼핑도 친구들과 소통도 다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해요. 심지어 TV 프로그램도 본방 사수보다는 VOD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로 몰아서 보는 편이고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군. 하긴 나도 요즘 드라마는 종종 다시 보기를 이용하긴 하네. 놓친 부분을 다시 보거나 재미있는 장면을 돌려볼 수 있으니 편리하긴 하더군. 하지만 젊은이들처럼 티빙이니 웨이브니 올레 TV니 넷플릭스니 하는 것들을 다 구독하며 보지는 않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내고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콘텐츠가 너무 많아 오히려 뭘 봐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 그게 바로 미디어 이용 방식의 차이겠죠.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앱을 많이 쓰는 반면 어르신들은 아직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걸 더 선호하시고요. 정보의 깊이와 활용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맞아.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게 마음이 편해. 가끔은 검색창에 긴 문장을 통째로 입력하기도 하지. 젊은이들처럼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로 된 정보보다는 글로 차분하게 설명된 것이 더 신뢰가 가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 때로는 책 한 권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 저희는 물건 구매 방식도 많이 달라요. G세대는 시니어 세대보다 전자상 거래 경험 비율이 훨씬 높아요. 물건 하나를 사도 포털 사이트에서 후기를 검색해보고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실제 사용 후기를 확인하고 가격 비교도 꼼꼼하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죠. 구매 정보 획득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온라인 쇼핑이라 나도 가끔 손주 녀석이 대신 주문해 주긴 하네만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워. 뭐 편리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가서 흥정도 하고 상인과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놓치고 싶지 않다네. 물건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자 소통의 장이었지. 그런데 어르신, 요즘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시니어 스타분들이 엄청 인기 많다는 거 아세요? 윤여정 선생님 같은 분들요. 세대 간 소통이 과거보다 훨씬 활발해진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 아, 그분은 참 멋있지. 나도 영화 보면서 감탄했네. 그분의 당당함과 솔직함은 정말이지. 그런데 젊은이들이 왜 그분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가?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오르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해요. 불안감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런데 시니어 스타분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꾸밈없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큰 울림을 줘요.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저희에게는 교과서가 되기도 해요. 하긴 젊은이들 눈에는 우리가 그저 나이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삶의 굴곡을 헤쳐나오며 얻은 것들이 있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 실패 속에서 얻은 지혜 같은 것 말이야.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참 고마운 일이로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요. 과거에는 노인과 청년 간의 소통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런 세대 간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시니어 분들의 솔직함과 지혜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기도 하죠. 유튜브에서 시니어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보는 친구들도 많고요. 처음 듣고 보니 그렇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 세대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기 관리에 신경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지지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더군. 단순히 실버라는 말보다는 훨씬 역동적이지 않은가? 지지세대요? 아, 액티브 시니어 말씀이시죠? 건강과 외모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프로에이징 트렌드를 추구하고 디지털 기기도 능숙하게 다루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신 분들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도 가지고 계시죠. 맞아. 그저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 자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아끼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온라인 쇼핑도 즐긴다네. 노후 대비 학습 시장도 커지고 있고 펜테크 FEMTCH 같은 여성 건강 관련 시장에도 관심이 많지. 셀프 에이징 가치관을 따르며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오, 정말 멋지네요. 그럼 어르신도 시니어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영향도 받으세요? 디토 소비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그분들이 추천하는 건강 보조제나 패션 아이템은 나도 유심히 보게 되더군. 그분들의 경험담이나 솔직한 리뷰를 들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젊은이들이 디토 소비를 한다더니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셈인가? 좋은 것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네. 그럼요. 결국 좋은 정보와 가치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마음은 세대를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경제력도 갖추고 계셔서 소비 파워도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젊은이들은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겠지. 그렇지만 결국 좋은 것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니 건강과 운동, 여행, 외모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우리 세대가 더 뜨거울 수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저희 MZ세대 안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는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단순히 MZ라고 묶어서 보기에는 각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이 미묘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 여가 활동만 봐도 밀레니얼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가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 G세대는 여가 시간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같은 젊은 세대 안에서도 또 그런 차이가 있구먼. 세상은 참 복잡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이유와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로구나. 하지만 여가를 통해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G세대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 젊은이들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들리는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중요한 법이지. 네, 어르신 말씀처럼 세대는 달라도 결국 중요한 가치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사랑, 가족, 행복, 그리고 개인의 성장 같은 것들요. 오늘 젊은 친구와 이야기 나누다 보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바로 세대 차이를 좁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말이지.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 어르신 세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저희 세대의 생각과 고민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나도 즐거웠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니 나의 오래된 생각들도 조금은 말랑해지는 것 같군. 마치 오래 끓여 깊은 맛이 나는 된장국처럼 우리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네. 다음번에는 내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좀 더 배우고 싶네. 예를 들면 그 숏폼이라는 것도 말이야. 네, 그럼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오래 끓인 된장국 같은 깊은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니어와 MZ세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그들 사이의 작은 탁자 위 차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대화의 여운을 남긴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세대 간의 소통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존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다.